반갑습니다. 참 선거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게 연일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는 단어들이 선거 시즌에는 참 많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개혁, 국민, 미래 이런 단어들인데요. 여기다가 민주까지 더하면 다 껍데기들이니까 한마디로 사가지가 없다, 싸가지 없는 것들이다. 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자, 알맹이 없이 껍데기뿐인 이번 총선을 보면 참 정치 혐오감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집으로 가득 찬 자의 당에는 개혁이 없습니다. 스타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당에는 그 1인만 존재할 뿐 국민이 없습니다. 미래를 논하는 당은 우리의 미래는커녕 개인의 오늘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이런 국민들은 이런 총선에 대해서 혐오와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시지만 아주 자그마한 노력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에도 그 작은 노력조차 두려워하십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개혁과 또 미래를 선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변화해 주셔야 되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 주십시오. 모든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작은 희망일지라도, 작은 가능성일지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총선에 임한다면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힘을 펼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서민과 약자를 위하고 권력에 굴종하지 않으며 자유와 진실, 정의의 가치를 실현시켜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국호에 맞게 공화의 정신을 이 대한민국 땅에 실현시킬 정당입니다. 껍데기들이 벌이는 이번 총선 전쟁에서 유일하게 알이 꽉 찬 정당의 당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십시오. 반드시 뭉쳐주십시오. 개인 감정이나 사견은 잠시 뒤로 미루고 눈앞에 벌어진 이 전쟁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앞으로 나갈 때 지금의 이 불리하고 열악하고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떠한 결과를 떠나서 더욱더 자랑스럽고 당당한 우리 공화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정신승리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악한 상황이라고 자포자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단결입니다. 50만 적은 숫자 아닙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가 전진할 때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저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하나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천만인 본부의 윤여덕 위원장님 말씀.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약자와 서민을 소상공인과 중상공인을 대변한 당으로 정의를 위하고 민심을 헤아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보수 통합을 촉구하며 국민의 힘은 간보기 그만하고 빨리 결정하여 답하라.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과 50만 동지들의 뜻인 보수 대통합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이제 총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공화당 지역 출마 후보 여러분들, 성공을 위하여 당원 동지 여러분, 총력을 다하여 밀어줍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6일 날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우리 공화당, 그 당시 이제 대한애국당
창당 결의를 현충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현충탑 참배와 또 국부 이승만 박사 묘지, 박정희 대통령 각하 묘지도 참배했는데, 그때 이제 국부 이승만 박사 참배하고 나서 그 옆에 광장에서 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허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때 무슨 연설을 했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불법 탄핵한 세력은 결국 국부 이승만 박사와 5.16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한 세력들이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거짓으로 탄핵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역사전쟁이 시작돼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정치적인 개혁, 앞서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인 회복, 역사 진실을 밝히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그때 이후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민주당의 분당 사태를 이미 예언했잖아요. 골수 종북 좌파 세력하고 결국에는 정통 보수 민주당 세력하고 갈라질 것이다. 그 이의가 닥쳤고, 또 국민의힘당에서도 윤핵관과 또 그 반대파들의 갈등으로 또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득권 세력이 다시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치를 잘하고 정권의 성역이 관심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더해서 더해 먹고, 그리고 차기 노려서 계속 기득권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역시 문화의 힘이 대단하죠. 백만을 통해서 국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는 이미 7년 동안 다 무대 스크린에서 다 본 것이고, 또 안타깝게 우파에서도 잘못된 지식이 많아서 그 영화에서도 좋은 점이 있지만 날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오류가 있는데, 왜 오류가 문제냐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좌파와 싸울 때 또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한강다리 폭파 얘기를 거기서 했는데, 6월 27일 상황하고 폭파된 6월 28일 상황하고 전혀 다르고, 한강이 인도교가 있고 한강 철교가 있습니다. 그 두 다리가 있다는 것을 또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6.25 기습 남침 때 피난하고 1.4.5 때 한강다리 피난하고 또 다릅니다. 그거를 헷갈려가지고 하니까 심지어 정광용이 TV가 나와가지고 지가 무슨 역사한 것처럼 헷갈려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좌파들이 거짓말이잖아요. 1월 4일 날 1.4.5 때 한강 그 부교를 걷는 거를 기습남침 때 걷는 걸로 사진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좌파들이 또 거짓말이라고 다른 것 자체도 다 묻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또 기회가 돼가지고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역사적인 진실을 국회에 프리젠테이션을 띄워가지고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하면 분명히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고, 또 우리 북한 동포들까지도 70년 동안 이 3대 세습에 속은 것으로 인해서 극복한 이 통일의 변화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 대표님도 들어가시고 또 뭐 정말 서너 명이라도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회뿐만 아니라 역사 자체도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믿으면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더 일치 단결해서, 여러분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73년 동안 거지 나라가 됐는데도 전혀 안 무너지는 것은 그 파워벨트가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지켜주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 7년의 정의와 진실의 투쟁을 가지고 뭉쳐서 나가면 반드시 이번 총선에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조원진 대표님을 이제 그 창당 발기로 도우면서, 그 당시 의원 시절이었으니까, 삼선 시절이니까 의원실을 자주 들락날락 했습니다. 의원실에 들어갔더니 국회 60년사라는 책이 있어요. 국회 60년사.
그래서 그 책을 제일 먼저 빌려와가지고 봤더니 첫 페이지에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명숙이가 국무총리가 되고 임채정이가 국회의장 됐을 때 만들었는데,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운동권들이 들어가가지고 상임위를 다 장악하고 그랬다지 않습니다. 그 국회 60년사 책 얼마나 중요해요. 국회 60년 역사의 책인데 첫 페이지 딱 넘기니까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가 같이 입국했다는 거예요. 1945년 10월 16일 날 이승만 박사가 화요일 날 입국하고, 이승만 박사가 입국해가지고 메가더 장군을 움직이고 장개석을 움직여가지고 11월 23일 날 상해 임정 김구를 데려왔는데 국회 첫 페이지에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를 대등하게 만들려고 같이 왔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그걸 쓴 게 분명히 역사학자들인데 모르고 썼다면 역사학자 자격이 없죠. 가장 기본적인 사실 아닙니까? 광복돼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10월 16일 날 제일 먼저 오고 이승만 박사가 상해 임정을 데려왔는데, 그래서 그게 바로 국회 60년사 책입니다. 만약에 알면서도 썼다면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국회였으니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상황에 어쨌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우리 공화당만이, 조원진 대표님만이 정치개혁, 또 역사개혁, 또 자유통일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는 걸 믿고 대동단결해서 지금 진행 중이지만 우리 대표님이 추진하는 그런 모든 것에 일치 단결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건국정책 이후에 기적의 시작이라는 또 다른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도 아주 좋은 영화니까 여러분 많이 관람하시고 하셔서 이번 기회에 역사의 진실과 함께 우리 공화당의 진실, 조원진 대표님의 정치개혁의 진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20일 예도 행사에 참여해 주신 당원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올립니다. 예,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 공화당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공화당의 정책을 뺏기고 우리 공화당 당대표님의 시장 행보를 도용함에도 단 1원 한 장도 우리 공화당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 공화당이 진직이 발표한 우리 공화당 국가 운영 비전 중 국가 비전인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행복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약 자료실 첫 번째 제목이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은 2020년 21대 총선을 점하여 지금껏 조원진 당대표님과 당원 동지님들이 어려운 재래시장에 그 상인 동지님들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사천 공천 파동에 덤으로 파동을 인해서 그 기현상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등 효과를 보고 있는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장 행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것 또한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님의 행보를 도용한 것입니다. 이런 한 장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장 우리 공화당의 저작권료를 주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자금 22대 총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설적인 메이저리그의 선수인 요기 베라의 그 유명한 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D-44일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 동지님들이 똘똘 뭉친다면은 22대 국회에 기적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4일 동안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정상화에 우리 공화당이 일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그 안양 만안구 지역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참 아침 출퇴근 인사하고 시장 다니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가라앉은 게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소리만 이렇게 지르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목이 가라앉았고요. 예,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작고 좀 힘들어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그 만안구 지역에 그 다니면서 그 국민들이 현재 정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데서 좀 많이 좀 말씀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 양당에서 해왔던 그런 정치 행태를 보고 너무 많은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불만과 이게 진짜 이게 굉장히 가득하시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우리 공화당에서 참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의 어떤 우월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다.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시켜주기가 아주 딱 좋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 공화당의 어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7년 동안 그 대신에 내공을 쌓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내공을 쌓아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동안에 우리 공화당에 대한 어떤 너무 강하다는 어떤 인식을 이렇게 제대로 심어준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그 활기차고 활기찬 미소로 다 이렇게 주변 분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행복한 미소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작은 시비거리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싸움을 걸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공화당이 강한 것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보수 정당이라는 거를 확실히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예, 많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 그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그런 거는 오랫동안 제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도당 위원장님을 대변하는 우리 김창룡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원 동지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시도당 전체 뭐 협의를 좀 맡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뭐 각 시도당에서 정책 전단지나 그러니까 현수막 개첩에 애써 주시는 분 당원 동지들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각 지금 시도당 그 총선 뭐 준비와 홍보를 위해서 협의를 해서 상황 파악 좀 열심히 잘해서 원활하게 총선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 우리 차세대 위원장님,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의사들의 집단 파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없어서 그냥 소독만 하고 나왔다. 낙상사고로 턱이 찢어졌지만 상처를 봉합해줄 의사가 없다. 말기암 환자의 위급한 상황에도 24시간 만에 병상을 비워줘야만 했다. 이는 전공입 전면 파업 후 맞은 첫 주말 서울 주요 병원 응급실의 운영 상황 실태였습니다. 이렇듯 의사들과 윤석열 정부의 힘겨루기는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문제로 의사들은 환자들을 버리고 병원을 이탈했고 윤석열 정부는 거칠게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환자가 있는 가정이나 어린이와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의 걱정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두려움에 힘들었던 국민들입니다.
그 누구도 국민들을 또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들은 즉시 환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윤 정부도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불안한 국민들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들은 이 같은 국민 무시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일만 버려놓고 그 피해와 걱정은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선거에 매몰되어 그 어느 정치권도 관심을 두지 않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화당은 늘 국민, 특히 서민과 약자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호 청년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많이 부족한 색석당원 박주호입니다. 제가 지금 요 딱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청년 최고위원 임명장을 받은 게 딱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준석 그 싸가지가 이낙연 총리님께 대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갈라섰죠. 이낙연 총리님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입니다. 조원진 당대표님이 처음 만드신 달빛철도가 이제 막 최근에야 통과가 되었는데요. 동서 갈등은 당장 빠르게 해결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가 청산하고자 하는 586이 386으로 불리우던 그 20년 전에 새파랗게 어린 그들이 박지원 어르신을 감옥에 쳐넣었고 대북 사업을 그르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은 광주에 발도 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니 김종인 어르신이 배신자 청년 이준석 보고 대구에 가서 승리하라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 청년들이 보수 대통합으로 대통령님과 대구를 수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을 대표해서 서울시당 송영진 서울시당 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송영진입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혀 준비된 발언이 없는데, 자, 아무튼 간에 그 무릇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당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수 대통합을 외면하고 1인 스타 한동훈에 의지하고 있는 이런 정치를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만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가 전복 세력인 사람들, 진보당, 통진당 후예 세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역구를 포함해서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4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합민주정치세력 박석군이라든가 진영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고, 또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주관했던 박석군 이런 사람들도 현재 그 의석을 4석 정도 지금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재명 이 대권을 위한 이러한 공천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당의 국민을 외면하는 이러한 그 공천이나 저는 둘 다 사천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수정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럴 때 우리 공화당의 모든 당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이제 각오를 새로 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위원장 김전분 위원장님이 선대위의 우리 부위원장님이시죠.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선 때 최악, 차악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도 많이 흩어졌으리라 봅니다. 이제 그 부끄러운 그런 선거를 다시 치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우리가 어느 당에 속해 있는지, 우리 당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살리는지 7년간, 지금 7년 반이 됐습니다. 투쟁을 하고 왔는데, 이제는 옳고 바른 그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당원 동지들조차도 흩어짐 없이 올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적의 씨앗이라는 영화가 곧 상영된다고 하는데,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이번에 기적을 이뤄서 많은 대한민국에 우리 공화당만이 이룰 수 있는 이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위에 우리 최고위님들이 뭐 수석 최고 진성 수석 최고위님은 선대위 수석 부위원장이시고 김수종 윤리위원장님, 그다음에 그 안상열 최고위님 세 분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모셨고요. 수석 위원장으로. 그다음에 선대위 부위원장은 우리 최고위님들과 김전분 여성위원장님, 황중래 보훈위원장님, 그다음에 금명수 우리 교육위원장님, 김은경 여성위원장 이렇게 선대위 부위원장님으로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여성 대표를 하셨으니까 우리 오무성 청년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무성입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제가 쭉 보고 있으니까 2016년 4월 총선의 상황과 조금 오버랩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2016년 총선에서 당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소위 도장런을 하면서 조금 친박과 친이의 어떤 갈등, 어떤 공천 갈등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었는데, 당시에 이 정치평론가들의 어떤 분석이 내는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이 국민의당과 분열하면서 뭐 170석, 180석, 뭐 잘하면 200석까지도 간다, 이렇게 당시 여당에 대해서 당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이 호남에 되게 버림받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여당이 손쉽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지금 호남의 정서가 민주당에 되게 우호적이지 않고, 또 뭐 친박과 친이 이런 갈등은 없지만 비슷하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약간 드러났지만 급하게 봉합이 되면서 뭐가 지금 여당의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2016년 총선처럼 아직 한 4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당시 작년 강서구청장 선거 여론이 나빠졌다가 갑자기 좋아진 것처럼 이 향후 40일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지 40일 동안 이 분위기를 끌고 가서 보수가 전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주 선생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새벽 4시 나왔는데 잠깐 부분 조금 졸다가 제가 깜빡했네요. 예. 우리 4년 전에 제가 또 우리 공화당 후보님들까지 선거 로고송 준비도 해보고 했는데요. 이번에 또 후보님들 위해서 지금부터 최소한의 저렴한 경비로 후보님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로고송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선거의 꽃입니다. 근데 뭐 찐이야 뿐이고 하면 좋겠지 뭐 하는데 실제 이 선거 로고송은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찐이야 하면은 한국에 저작권에서 줘야 할 인기권마다도 1,0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인기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서 몇몇 작곡가하고 가수분들께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했고, 예를 들어서 최고 친구 같은 경우는 김정호 스님하고 거의 뭐 인기권은 거의 뭐 최소한 한 10만 원 정도만 받는 방법으로도 도와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참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많이 도움을 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은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최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후보님께 도움 줄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